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례대표가 지금 남용되고 오용되고, 아니 국가를 변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민주당 이재명이가 비례대표를 이용해서 지금 종북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범죄놀이는 충분히 했고 이제 종북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 제도가 완전히 전과자 종북 무대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전과자 종북을 다 들여들어가지고 전과자 종북 몰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안법 엄존하고 있는데 이런 비례대표 제도를 갖다가 이용해서 입법하는 국회에다가 전과자와 종북을 놀이터로 만든다. 이거 나라를 집어삼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장면이 보이는 듯 합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종북몰이 마당이 돼야 되겠습니까? 범죄자 마당이 돼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야권의 비례대표 후보군들이 속속 정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비례대표 이제 필요 없다. 비례대표 이거 해서는 큰일 난다. 지금 이거 이재명의 종북몰이, 범죄 전과몰이, 이거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전망과 관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관계가 있다. 이런 지금 무용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는 조국 수호를 외치던 인사들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는 종북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야권의 비례대표가 과도한 이념 노출의 장이 됐다는, 바로 이러한 엄연한 무서운 환경을 우리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비례대표 후보 4명이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전지혜라는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의사가 아닌 모양입니다. 의과대학의 의료관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완전히 또 정영희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임태훈, 군대를 문재인과 함께 뭘 만들었느냐,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 임태훈, 권력을 뒤에 배경을 해가지고 이 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임태훈이란 자, 군대도 안 갔다 온 군인권센터란 걸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마치 공기관처럼 행세를 하고, 이런 자들을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종북입니다. 종북. 여성 1위로 뽑혀가지고 위성정당 비례 1번이 확정된 전 사무국장은 소위 NL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NL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세력과 현재 진보당 인사들의 정체성입니다. 전 사무국장은 반미활동과 북한 지원에 초점을 둔 결의하나에서 청년 결의하나 전 대표이기도 합니다. 결의하나는 한미 군사훈련 반대,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적단체 조청년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도 한국 참가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윤미향과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까놓고 이제 간첩질을 하거나 까놓고 북한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자들이 혹시나 이재명에는 이 길을 쫙 열어놓고 대한민국을 종북과 또 범죄자 집단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 이재명을 왜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 청년결의 하나 대표인 전 사무국장은 심사위원 점수에서 만점 50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가 50점을 받았습니다. 30점 만점이 국민 심사 점수에서 6점을 받은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이 정 전 이장은 전국 여성농민총연합회 통일선봉대 대장입니다. 사드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사드를 반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그거하고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이 전 전 이사장은 17번 비례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입니다. 이들은 전 사무국장과 정 전 이사장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된 후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이재명의 손아귀에서 이 나라가 헤어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지금 즉각 이재명을 체포해서 조사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이거는 엄연하게 국가 파괴 일환 아닙니까? 이런 이재명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만 있습니까? 국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수사기관이 뭐 하는 데고 조사기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왜 이재명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입법부에다가 종북 세력하고 범죄자 집단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왜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조국 혁신당에도 이념성 짙은 자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7일부터 11일까지 비례대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5일 순번대표 대상자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국민참여인단을 모집해서 17일에서부터 18일 인터넷 투표로 비례 후보자 순위를 정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 인재는 모두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투표 대상자가 됩니다. 1호 영입 인재인 신장식 변호사가 누굽니까?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뉴스 하이킥 진행을 맡아 패널 구성과 방송 내용이 야권을 편파적으로 기울게 만든 그 편파 진행자 아닙니까? 그런 논란을 초래한 자 아닙니까? 이 신 변호사는 지난달 이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또 신 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런 그를 1호 인재로 영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청구를 담당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7호 영입 인재로 조국 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반정부 반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자들을 비례대표에 불러들여서 국회에 입성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절단 내보겠다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조국 대답하라 응답하라. 박 전 부장검사도 검사 시절부터 이념 논란을 빚어온 사람입니다. 특히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법무부에서는 해임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가 유력시 됐던 황운하 조국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 해체를 뜻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걸로 그들은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 자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자입니다. 황 의원은 영입인재는 아니지만 조국 혁신당 비례후보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합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11일 한겨레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하고 9일 서울, 인천, 경기 거주 성인 1,008명에게 비례대표 투표 정당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1%, 더불어민주연합이 19%, 조국혁신당이 19%. 결국 합쳐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이 합쳐보면은 38%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에 이런 엄청난 정치 작전에 휘말려 들어갈 겁니까? 이처럼 이념 정치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기형적인 후보 나눠먹기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델리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숫자는 적은데 목소리가 큰 자들이 후보에 이렇게 올리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념성이 짙은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가게 된 거다. 비례대표는 직업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소수자 권리를 말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취지인데 야권에서는 종북 세력과 반윤이 키워드가 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전과자 그런 자들을 막 집어넣고 한다는 건 이걸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어저께 석간에 문화일보 사설자가 이런 유형의 사설이 지금 신문에 쫙 깔렸습니다. 반미 종북 세력과 범죄 집합소. 이게 참담한 야당 비례당 민낯이다. 이 사설자로 이러한 사설이 올라올 것 같으면 이 나라가 이 종북 세력에서 휘둘리고 이런 종북 세력을 여기다 제시하고 있는 조국이나 이재명이 연대해 가지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것은 이자들이 반국가 행태를 지금 띠고 있다고 보아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미하고 종북 세력을 왜 집어넣어야 됩니까? 종북이 뭡니까? 우리 북한 하여튼 이재명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4월 10일 총선을 30일 앞둔 11일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가 절실하지만 주요 정당의 공천은 이런 요구에 크게 못 미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는 비례대표 공천, 특히 민주당과 조국 비례정당 한번 보십시오. 반미 종북 세력하고 범죄 혐의자 집합소입니다. 서로 우열을 다투고 있는 듯 오히려 더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반미 세력의 이중대로 지금 전락할 조짐까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국혁신당, 이게 정당 투표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거나 일부 주요 지역에서 조국당이 앞서는 충격적인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당에는 당대표 조국이 영입 1호 신장식, 의원 영입 1호 황운하 모두 피고인이거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이 조국이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요.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왜 이자가 정당을 창당합니까?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황운하.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최근에 법무부에서 해임됐습니다. 차기욱은 전 법무부 본부장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4개 세력이 합친 더불어연합의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진보당 당선 안정권이 3명이라면 신진보연합 3명에 이어서 시민단체 4명 후보가 정해졌는데 이들이 전부 합쳐서 10명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친진보당 성향입니다. 진보당이 이석기 통진당 후신입니다. 통진당은 바로 헌법의 가치를 농락했다 해가지고 이미 위헌정당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산된 그런 정당입니다. 이석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로 조직을 했다는, 그래가지고 북한에 지령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국가
유류 저장소니 통신시설이니 모두 파괴한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었죠. 그 바로 정당입니다. 통진당 후신입니다. 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비례 1번이 될 전지혜가 누구냐? 한미훈련을 반대하고 유엔사 해체 시위를 벌여왔고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인 결의하나 청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만 싹싹 바꿔가지고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결의하나 이사장인 조성우 씨가 후보 추천 상임심사위원을 맡아가지고 선수와 심판이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2위인 정영희는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에서 통일선봉대 대장을 맡아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드가 국민들의 생명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폐지 운동, 배치 반대 운동을 처음부터 한 자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진보당 후보 3명도 한총련 통진당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입니다. 자, 반미 종북 세력이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서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를 통해서 비례 정당의 주류로 떠오르려 하고 있다는 이 위험한 이 사태를 보고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으실 겁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이 반미 종북 세력을 민주당 안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자가 이런 짓을 할까요? 우리 북한하고 외쳤던 이재명이가 수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공수사기관은 뭐 합니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뺏어놓고 이제 간첩들이 마음대로 뛰고 놀고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전문가라든가 약자 대변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가 이제 국가를 흔들어대고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범죄 도피처가 될 차기 국회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의 삼겹살로 이렇게 떠오르면 되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왜 수사와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체성,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이런 야당 대표, 이런 자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것, 이게 국가입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